현재 금주 토트넘 리그 경기가 지난주 일찌감치 토요일에 끝났음에도 불구한 상황임에도 아직까지도 거론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뜻밖의 다른 팀 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토트넘의 손흥민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특히 맨유와 첼시 등에서 구체적으로 손흥민을 거론하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수요와 몸값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전망하고 있는데요. 우선 토트넘의 지난 주말 경기는 매우 깔끔했고 이기기 어려운 경기를 승리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전반에 매우 수비를 강력하게 가져갔으며 결정적인 슈팅까지 날렸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공격의 활로를 쉽게 뚫지 못했고 이러다가 패배나 무승부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사르의 전환 패스와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를 결합해 손흥민 골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평소에 해오던 대로 훈련했을 뿐이라며 겸손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장면은 토트넘의 평소 장면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왜 갑자기 맨유와 첼시에서는 경기 후 손흥민을 긴급 언급하는 상황이 나왔는지 생소한 국면이죠. 물론 손흥민은 현재 폼이 최상급으로 리그 8호 골을 성공시켰고 이는 환상적인 페이스입니다. 프리미어리그 USA에서는 손흥민에게 완전히 다른 어나더 레벨이라며 극찬을 했고 그들은 손흥민이 네 번째 경기부터 득점포를 가동해 단 7경기 동안 8골을 넣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복수의 매체들은 손흥민이 현재 골을 넣는 것은 득점왕 페이스보다 빠르다고 했으며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은 결국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으로도 연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트넘 초반 10경기 성적은 1961년 이후 가장 좋다고 했으며 BBC의 경우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이 50%라며 역시 손흥민의 활약을 언급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막상 손흥민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시즌 초반이라 집중해야 한다. 겸손함을 유지하고 싶다라면서 역시나 전혀 섣부른 멘트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토트넘의 이러한 모습에 슬슬 주변 팀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시샘과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일단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비카리오를 동반하고 인터뷰에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손흥민은 비카리오를 띄워주기 위해서 나왔음이 분명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아니라 토트넘의 승리가 바로 비카리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과 메디슨, 공격진들이 마음껏 공격을 퍼붓는 것은 안정된 선방 때문이며 비카리오가 들어와서 베리베리 해피하다며 비카리오를 치켜세우는 멘트만을 지속했습니다. 비카리오는 다소 민망해하면서도 팀원으로서 손흥민과 함께해서 기쁘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제3자가 보기에도 흐뭇한 장면인데다가 손흥민은 이유 없는 칭찬을 한 것도 아니기도 합니다. 비카리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방률 80%로 1위에 해당해 팀을 많이 구해낸 것도 사실이죠. 여기에 판더벤은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이 자신의 사진을 게시한 것에 다시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미키 판더벤 하트 사진을 올렸고 다시 이것을 판더벤이 쏘니 하면서 답했습니다. 다이어와 함께 뛰면서 수비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손흥민이 판더벤이 예뻐 보이는 것은 당연한 국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슬슬 맨유를 비롯해 주변 팬들이 심기가 뒤틀리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판더벤은 손흥민에 대해 주장은 경기장 안팎에서 진정한 주장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며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매우 직선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시합 전엔 모두가 신나도록 분위기를 만든다라 했습니다. 또한 판더벤은 손흥민과 편한 독일어로 대화하면서 좀 더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뜻밖의 B클럽이 매우 우라통이 터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맨유의 경우가 시급한데 맨유는 현재 팀 분위기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여기서 바로 손흥민이 급속도로 언급되는 이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금주 맨유 경기를 보면 맨유 팬들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자인 맨시티를 상대해서 어려울 건 예상했지만 경기 도중 보여준 매너는 최악이었죠. 안토니는 도쿠가 드리블을 할 때 자신이 뚫리자 도쿠의 발목을 걷어차려는 행동을 했으며 도쿠가 이에 따지면서 안토니를 밀치자 도쿠의 손을 수차례 후려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안토니는 1억 유로에 맨유에 온 아약스 스타인데 9천만 유로인 케인보다도 비싼 것으로 파악됩니다. 케인은 현재 뮌헨에서 날아다니며 클래스를 증명하고 있는데 안토니는 클래스를커녕 가정폭력 혐의로 조사 중이었고 간신히 최근 팀에 복귀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텐하흐는 이러한 아약스 출신인 안토니를 비롯해 몇몇을 편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선수당 분위기가 최악인 것은 텐하흐의 편애 때문이라며 그는 아약스 출신을 편애하고 있으며 자신이 영입한 이들을 메인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실력이 없으면 그 누구라도 제외된다라고 한 것과는 정반대인 인맥 축구이죠.
실제 테나흐 감독 눈밖에 나버린 산초의 경우 완전히 팀 전력에 이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초의 항명사태도 잘못되었지만 뭔가 팀이 엉망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난주 토트넘 리그 경기 이후 손흥민 행동은 더욱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손흥민은 저렇게 새로 들어온 팀원들을 격려하며 다국적 선수들을 모두 하나로 만들었으며 콘테가 망쳐놓은 선수단 분위기를 사실상 최고조로 올려놓은 주장력을 수행하고 있는데, 정작 맨유의 페르난데스의 경우엔 경기 중에 잭 그릴리시와 시비까지 붙었습니다. 맨유 레전드인 로비키는 안 그래도 누가 페르난데스를 주장으로 정했냐고 제정신이라는 평가를 한 바 있는데, 오늘 경기 이후 또다시 그는 트윗을 통해서 그에게 주장 완장을 빼앗아라, 그는 주장이 할 일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라며 페르난데스가 팀을 망치고 있으며 더욱더 팀 분열을 가속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경기 중에 팀원들이 심판에게 거세게 항의할 때도 곧장 달려가 말리며 카드를 받지 말게 하는데, 페르난데스는 본인이 상대방 선수들과 시비가 붙으며 이런 분위기가 되자 안토니도 보크와 싸움이 난 것입니다. 팀원들 카드를 받지 말게 하고 싸움을 말려야 할 주장이 먼저 싸움을 하고 다니니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한 페르난데스는 심지어 텐하흐의 교체 지시를 리버풀전에서 거부한 적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감독이 풀백을 뛰라면 뛰겠다고 할 정도인데 브루노는 교체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겁니다. 이러한 것을 맨유 레전드들이 본다면 또한 그가 주장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냐는 겁니다. 게다가 경기 후 손흥민은 항상 홈에서는 물론이고 원정 팬들에게 모두 가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난데스의 경우 오늘 맨유 팬들에 따르면 홈인데도 인사도 하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페르난데스는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팬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이전 주장이었던 맥과이어는 남아서 팬들에게 박수를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이 항상 팀에서 나가버리라고 악담을 퍼붓던 맥과이어는 챔스에서 골도 넣고 팬 서비스도 확실하게 하는데, 정작 팀의 주축 선수들은 제멋대로이면서 그야말로 팀을 망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맨유 팬들은 심지어 크리스티아노라며 호날두 응원가를 부르며 그를 찾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21시즌에 24골을 넣었을 정도로 맨유에서 상당한 활약을 선보였었는데, 이제 맨유 팬들은 차라리 테나흐가 쫓아낸 호날두라도 다시 돌아오라며 노래를 부른 것이죠. 마침 오늘 맨유 레전드인 박지성과 에브라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지 의문이며 맨유의 미래가 더욱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EPL에 따르면 맨유는 퍼거슨의 26년 동안 당한 패배를 불과 지난 10년 동안 모두 채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퍼거슨은 라커룸의 분위기를 중요시했으며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무장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화는 많이 냈지만 적어도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대한 집중하고 신날 수 있도록 격려했다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라커룸 분위기가 가장 좋은 팀 중 하나는 바로 손흥민의 토트넘인 것입니다. 손흥민의 스승이었던 포체티노도 이렇게 성장해버린 손흥민이 절실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첼시는 맨유와 비기면서 슬슬 살아나나 싶더니 곧바로 브렌트포드에 2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선수들 간에 아직 화합이 되지 않으며 강력한 주장의 리더십도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포체티노 감독은 구심점이 전혀 없는 팀 가운데 손흥민의 모습을 보며 부러움이 생기는 게 당연한 국면이죠. 영입에 1조 원 넘게 쓴 돈을 차라리 손흥민의 일부 썼다면 가능성 희박한 가정입니다만 그랬다면 달랐을 게 분명하죠. 맨유 레전드 게리 네빌은 일찌감치 이런 상황을 감지했는지 손흥민이 맨유에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호날두가 7번을 떼고 나간 자리를 손흥민이 7번을 달고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맨유 공격진은 그야말로 처참한 성적인데 래시포드만이 리그골을 단 한 개만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손흥민이 맨유에 갔다면 주전은 물론이고 주장을 했다면 팀을 바꿔놓았을 걸로 보이는 것이죠. EPL 최다 득점자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이 주장이 되고 토트넘이 훨씬 나아 보인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주장직을 즐기고 있으며 팀원은 모두 행복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몸값이 비싼 슈퍼스타들도 팀을 꾸린다고 잘 굴러가는 게 반드시 아니라면서 손흥민 같은 플레이어는 아무리 비싼 값을 치르고 나서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팀을 살리는 인물이기에 더욱더 빅클럽들은 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